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경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선대위의 상임 고문직을 맡아 선거를 돕기로 했고, 이재명 지사는 이 전 대표의 공약을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환영하면서 원팀 선대위를 구성해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선이 끝난 뒤 무려 2주 만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함께 정권을 재창출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발짝 여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양 캠프가 경선 과정에서 명락대전으로 불릴 만큼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고, 경선 후에는 무효표 처리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는 등 우려가 컸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이 전 대표가 선대위의 상임 고문을 맡고, 이재명 지사는 이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신복지를 직접 챙기기로 약속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모양새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이른바 원팀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후보님과 같이 화합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좋은 성과가 낼 수 있게끔 서로 협력해서 잘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깨끗이 승복하고 서로 상부상조를 해갖고 도와줘야 이게 민주당의 이상도 올라가고 또 모든 또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또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 전 대표의 상임고문직 수락에 이어 이 전 대표 캠프 측 인사들의 합류 방향까지 정리되면 그동안 지연됐던 민주당 대통령 선대위 구성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내일 경기지사직을 내려놓고 대선 후보 행보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며, 문재인 대통령과는 오는 27일쯤 회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전두환 망언과 사과 개 사진으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광주 위로 방문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어제 윤 후보가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에게 어떤 것도 저들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더 경계하고 더 단련하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광주 방문 예고 정도로 스스로 면죄부를 주겠다는 계산이었다면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경선 TV 토론회가 끝나는 오는 31일 이후 광주를 찾아 상처와 트라우마를 위로하겠다고 밝혔는데, 사과의 진정성을 두고 광주 전남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에서는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와 해외 유입 확진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수를 보면 광주가 지난 21일부터 한 자릿수를, 전남은 지난 22일부터 한 자릿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광주가 68.7%, 전남이 7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10월 25일 월요일 광주 첨단 3지구 연구개발 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광주도시공사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직접 추진 경위와 쟁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온라인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요. 광주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첨단 3지구는 대행 개발자 선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함께 민간 업체의 과도한 이익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26일 화요일에는 나주에서 마한역사복원의 대선과제 건의를 위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전라남북도와 광주시가 함께
마한 역사 문화권 복원과 세계화를 대선 과제로 공동 건의하는 건데요. 새 시도가 초광역 협력을 통해 마한사 복원 정비를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영해 실행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같은 날 나주 혁신산단에서는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이 개원합니다.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은 국비와 지방비 등 203억 원이 투입된 에너지밸리 최초의 정부 지원 산업 기반 구축 사업인데요. 시험연구원 개원으로 그동안 전력기자재 인증 시험을 위해서는 창원이나 경기도까지 가야 했던 에너지밸리와 광주 전남 업체들이 앞으로는 나주에서 검사와 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27일 수요일에는 목포에서 김대중 평화회의가 개막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년 만에 마련된 국제회의인 이번 김대중 평화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국가별 빈부의 차가 갈수록 심각해진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지향했던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장입니다. 26일 전야제 행사에 이어 화해와 연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 그리고 팬데믹과 생명, 환경 등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 28일 목요일부터 나흘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국제 아트페어인 아트광주 21이 열립니다. 행복한 미술시장을 주제로 한 이번 아트광주 21에는 국내외 유명 갤러리 82곳이 참여하는데요. 기획전 등 100여 개 부스와 온라인 아트마켓 전시가 함께 열려서 국내외 미술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마지막 주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의 이동인구 2명 가운데 1명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반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4명 중 1명꼴에 그치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대중교통과 자전거, 친환경 이동수단 중심으로 교통 환경을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박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시 미래교통계획의 핵심은 대중교통의 연계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역사 중심으로 환승 거점 11곳을 마련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를 연결한다는 겁니다. 애매했던 급행버스와 간선버스, 지선마을버스는 각각 역할에 맞게 개편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통망의 약점으로 꼽히는 광주 남북 간 연결을 위해 BRT를 도입합니다. BRT는 독립된 전용차로에 우선 신호등을 적용해서 버스를 철도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확대와 함께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등 개인교통 활성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기본적으로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가장 오른쪽 차선 하나를 자전거 전용 차선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첨단에서 서광주역, 수안에서 양산, 서광주역에서 남광주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추가로 신설됩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9% 이상을 차지하는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수단을 연계해 시내 어디든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는 2040년까지 수송 분담률을 5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KBC 박종호입니다. 광주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는 재정공원 15곳의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가운데 15곳에 직접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재정공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올 연말까지 전체 사유지 92만 제곱미터 가운데 42%의 보상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장기 미집행 재정공원 가운데 첫 번째로 신촌 근린공원 조성을 마쳤으며 오는 2023년까지 모두 3,52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5.18 당시 고문으로 인해 절도죄와 도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80년 5.18 당시 소요와 개헌법 위반, 도주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장기 3년, 단기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50대 남성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남성이 신군부의 구금과 고문에 따라 금반지를 훔쳤다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신군부가 5.18 참여자에게 절도 등을 뒤집어 씌운 혐의가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촌이 많은 전남에서는 매년 100건 넘는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농기계 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도로 옆 과수원으로 굴러떨어진 경운기. 차량과 충돌한 또 다른 경운기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농촌이 많은 전남에서는 농민들의 조작 미숙이나 차량의 과속 등으로 인해 해마다 100건 넘는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속을 알아보면 좋지만 가속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위험 부담을 갖고 농기계 사고를 줄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이 단말기를 부착한 경운기나 트랙터가 45도 이상 기울어진 뒤 원상 회복을 하지 못하면 신속하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사고자 휴대폰으로 사고 여부를 물은 뒤 30초 동안 응답이 없으면 스마트폰 앱 등으로 곧바로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발생 사실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실시간으로 응급센터라든가 보호자한테 전달해서 능동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이 이 시스템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과속이나 부주의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돌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IoT를 활용해 농기계의 위치와 속도를 도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시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농기계가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문구나 또 작동된 경광등을 통해서 운전자가 그걸 인식한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교통안전 사고감지 알람 시스템을 장흥 등 전국 5개 시군에 시범 보급한 뒤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세계김치축제가 천년의 김치, 광주와 세계를 잇따를 슬로건으로 오는 29일부터 개최됩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세계김치축제에는 전 세계 5개국 11개 도시가 참여하며 글로벌 K김치 아카데미와 대통령상 수상자들의 비법을 배우는 광주 김치명인 요리교실 등의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오는 29일 광주 김치타운에서는 주한 외교사절단과 함께하는 광주 김치 담그는 달 행사가 개최됩니다.